두 번째는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럼 디플레이션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디플레이션은 공기를 뽑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풍선에서 공기를 뽑으면 어떻게 되죠? 쪼그라들죠. 그러니까 경기를 수축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기를 수축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가를 하락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하락시키면서 지속적인 상품과 제품의 가격을 하락시켜가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중에 제일 무서운 공포는 디플레이션입니다. 블랙홀처럼 모든 걸 다 빨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제로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으로 그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불황을 얘기하는 디플레이션과 구분이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스태그플레이션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아까는 물가는 상승했었죠. 이거는 디플레이션 영향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됐든 금은 뭐 그럴 것 같지 않고 부동산이 됐든 우리가 갖고 있든 판매하려고 했든 가전제품이 됐든 이런 가격들이 옷이 됐든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비가 위축하게 되겠죠. 소비가 위축하게 되면 내 가치를 잃어버렸으니까 소비가 위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고용이나 생산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소비를 안 하니까. 그럼 고용이나 생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영향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겠죠. 소비가 위축되면 어떻게 되죠? 상품 가격이 하락하겠죠.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고용이나 이런 생산 시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다시 경기 침체가 고용과 생산이 줄어드니까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되겠죠. 경기 침체가 가속화돼서 돈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또 자산 가치는 더 하락하겠죠. 그래서 역순환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소비자가. 근데 원가는 7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70만 원이지만 원가는 70만 원이지만 뭐 그거에 따라서 그 투자한 금액, 기계 뭐 저저저저저거 해서 막 투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연구개발하고. 그래서 제가 한 30만 원의 이득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디플레이션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100만 원이었는데 85만 원 낮춰진 겁니다. 이때도 좀 해볼만 하죠. 경기 좀 안 좋은 거니까. 예, 뭐 그래서 좀 나갔어요. 나가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원가가 70만 원인데 7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제부터 디플레이션 들어가는 겁니다. 디스인플레이션에서 이제 디플레이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이 됐어요. 원가하고 똔똔이 됐어요. 저는 흑파서 장사한 거 아니잖아요. 제 인건비도 있고. 근데 내년 됐는데 이게 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5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안 돌다 보니까. 자, 저는 70만 원을 투자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60만 원이 되고 55만 원이 됐어요. 이걸 만들 의미가 있나요? 제가 만들면 10만 원, 15만 원이 오히려 적자를 보는데 만들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안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공장도 스탑하는 거고 돈도 스탑하는 거고 직원들도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또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계속 들면서 경기가 블랙홀처럼 점점 쇠퇴하면서 쪼그라가는 현상.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디플레이션도 아까 인플레이션의 세 가지 종류처럼 종류가 있을 텐데요. 디플레이션도 종류가 있겠죠. 디플레이션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초과 공급에 의한 디플레이션.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소비자는 100명인데 120개, 130개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소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초과 공급되는 게 사라질 때까지 물가가 떨어지고 거기에서 경쟁에서 지쳐지는 나머지 30%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디플레이션이 되는 초과 공급에 대한 디플레이션 하나. 두 번째, 수요 부족에 의한 디플레이션. 이건 뭐냐면 원래 수요는 100명입니다.
그래서 100개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100명이 누려야 되지만 80명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개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원래 수요는 100개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80명만 사용을 해요. 그러면 100개를 만들 수 없으니까 다시 80개를 만들고, 그러니까 20명이 또 조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또 구조 조정된 인원들이 또 소비를 못하니까 또 줄어들어야 되고, 이래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부족에 의한 디플레이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